여러분의 직장 안전 그리고 월급까지 앞으로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2020년 일자리 청사진. 과연 우리 일터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계획,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계획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걸까? 2025년 우리 일터의 성적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과 그림자입니다. 물론 몇몇 분야에서는 분명 좋은 성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진 한 해였습니다. 자,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는 사고가 줄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해진 거죠. 안전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 문제, 바로 임금 체불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2025년에만 그 액수가 무려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이건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특정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의 3분의 2, 그러니까 66% 이상이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죠.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처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무려 70만 명의 청년들은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채 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또 어떻고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2025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20년 일의 새로운 비전을 한번 보시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럼 이 멋진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갖 격차를 해소하고. 둘째, AI 같은 거대한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자세히 볼까요? 바로 격차 해소입니다. 아까 봤던 그 심각한 임금과 안전의 불평등,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임금 격차의 현실 정말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작 42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초기업 교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 회사가 아니라 같은 산업의 노동자들이 함께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안전 격차 문제에도 구체적인 해법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돈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요. 안전 감독 자치를 2배 이상 확 늘리겠다고 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사고를 내는 악덕 기업은 아예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럼 구직을 포기한 70만 청년들은요? 일자리 첫걸음 센터가 그 해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들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들을 발굴하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1대1로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죠. 바로 인구 변화와 인공지능, AI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왜 변해야 하는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해법은 이겁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자. 육아 때문에 경력이 끊기는 부모님들,
은퇴하기엔 아직 너무 젊은 중장년층,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 인재들까지. 이들 모두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거죠. AI에 대한 접근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기술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AI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일터 만들기. 플랫폼 노동자든 프리랜서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을 새로 만들고요. 사업주가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을 막을 장치도 도입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강해지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이제 퇴직연금을 제대로 보장받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만약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는 AI의 도움으로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부모님들은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 노동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월급 떼일 걱정 없이 일하고 중장년층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경력을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의 보호받게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든든한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는 미래에 노동시장을 미리 설계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셈입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겠죠. 과연 이 수많은 약속들이 그냥 서류 속 글자로만 남을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백만 명의 현실을 바꾸게 될지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감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